이제 아젠다의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조회수와 전환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기 전에 혹시 저희가 매주 판매자님들에게 발송드리고 있는 Q10 대학 메일 매거진 잘 보고 계실까요? 판매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드리기 위해서 Q10에서 성공한 샵들을 인터뷰하고 기사라던가 판매 전략이라던가 여러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성공적인 가게들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잘 팔리는 가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잘 팔리는 샵들은 공통적으로 이 매출 상승의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Q10에서 상품을 등록하신 후에는 이제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전환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대책을 세우다 보면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검색 결과에서도 상위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광고 없이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이제 PDCA를 빠르게 순환시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PDCA란 이제 Plan, Do, Check, Act로 구성된 4가지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PDCA 사이클을 통해서 상품이 계속 개선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매출 증가의 메커니즘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품을 빠르게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고객이 앱,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Q10은 97% 이상의 고객이 이제 앱,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합니다. 평소에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PC로 올리고 작업하시기 때문에 이 모바일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PC랑 모바일이랑 어차피 같은 상품이 표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PC에서는 상품이 얼마가 할인되는지 할인 금액이 표시되고 모바일에서는 상품이 몇 % 할인되는지 할인 %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즉 할인 정보가 모바일에서 더 부각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샵 쿠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더 자세하게 표시되는 점도 있고 PC와 모바일은 화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당연히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게 좋겠죠. 성공 판매자님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상품 이미지는 1대 1.5 또는 1대 2 비율로 작성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즉 이렇게 PC와 모바일이 보이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고 이거를 잘 파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성공한 샵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가 할인 때 어떤 부분을 부각하고 강조해서 운영할지 방향성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먼저 조회수 증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회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봐주셔야 구매도 일어나는 거니까요. 때문에 히트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먼저 조회수를 늘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10에서 검색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잘 준비해도 고객의 눈에 띄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상품을 고객의 눈에 잘 띄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검색했을 때 상품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소분류, 검색 키워드에 있는 단어를 고객이 검색하면 상품이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사실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이것은 이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결정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임의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검색 키워드는 다릅니다. 검색 키워드는 상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간접 키워드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상품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단어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색 키워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큐텐 대학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 태그에 큐텐 재팬 입점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키워드도 넣지만 해외 역직구라던가 일본 쇼핑몰 창업 같은 간접 연관 키워드도 넣고 있습니다. 이미 큐텐 재팬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검색을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잠재적으로 큐텐 재팬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판매자님들께도 어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내 상품을 사려고 검색한 고객뿐만 아니라 내 상품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잠재 고객님에게도 상품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연관 키워드를 검색 키워드에 입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 검색 키워드는 총 10개까지 넣으실 수 있는데요. 꼭 이 10개 다 채워서 상품이 더 많은 고객님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검색 대상을 파악하고 최적화하는 것은 무료로 얼마든지 실행해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최적화를 한다고 했는데도 효과가 잘 안 좋은 것 같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 무료로 언제든지 계속 수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하면서 뭐가 상품을 제일 잘 어필할 수 있는지 찾아 나가세요. 이렇게 최적화를 시키면 나중에 유료 광고를 진행할 때도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좀 더 상품을 빨리 키우고 싶다 하시면 방금 설명드린 검색 대책 외에도 유료 광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계 광고는 크게 키워드 플러스 광고와 파워랭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 다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상품의 조회수를 올리는데 상당히 유리한데요. 서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신 판매자님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혹은 처음 듣는 판매자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플러스는 상품이 신상이든 스테디셀러든 상관없이 이제 제일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광고입니다. 상위 16위까지의 상품이 노출되는 키워드도 있고 상위 10위까지 안에 들면 낙찰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몇 위 안에 들어야 하는지는 이제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 플러스는 낙찰대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인기 있는 키워드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찰에 한번 성공하면 24시간 동안 상위 노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트래픽 확보에 유리합니다. 반면 파워랭크업은 키워드 플러스와 달리 상품 수 제한이 없습니다. 키워드 플러스의 하단에 하지만 일반 상품보다는 상단에 상품이 노출되는데요. 이 파워랭크업을 설정한 상품들 중에서 Q랭킹이 높은 순서에 따라 상품이 노출됩니다. 키워드나 설정 날짜에 관계없이 하루에 100엔꼴로 저렴하게 설정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파워랭크업은 어느 키워드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상품의 설정하신 검색어를 바탕으로 노출됩니다.
아까 상품명, 브랜드, 카테고리, 검색 키워드 이 4가지 항목에 따라 상품이 검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상품이 표시되는 모든 검색 결과에서 일반 상품보다 상단에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때문에 파워랭크업을 이용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검색 대책, 검색 최적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광고와 같은 유료 대책을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 무료 대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실제로 광고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히야케 도메, 선크림이라고 하는 빅워드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일일 검색 수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던 시점에 1297건, 약 1일 1300건이 검색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높은 키워드이니만큼 키워드 플러스의 단가도 높은 편입니다. 1위가 6,200엔이고 마지막으로 16위가 1,300엔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면 낙찰 순서대로 검색 결과 상단에 24시간 동안 상품이 노출됩니다. 히야케 도메 이걸로 광고를 진행해 보셔도 좋지만 처음 상품을 등록해서 이제 광고비로 얼마를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판매자님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큐텐 사이트에서 히야케 도메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히야케 도메, 선크림과 관련된 많은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선크림은 스틱 타입도 있고 스프레이 타입도 있고 얼굴용인지 바디용인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국 코스메,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플러스에 히야케 도메에 한국을 붙여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1일 검색 수가 420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빅워드인 히야케 도메에 비하면 3배 정도 적지만 낙찰가가 100엔에서 200엔, 원래 키워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일 검색 수가 420회면 한 달에 10,000건은 넘게 나오는 상당히 괜찮은 키워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광고비는 낙찰제이기 때문에 그날 다른 판매자님들이 얼마에 입찰했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키워드에 따라 이렇게 추천 검색어를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낮은 금액으로도 광고를 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설정했을 때 실제로 조회수로 이어지나요? 이 효과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광고 효과는 Q 어널리틱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어널리틱스에 들어가시면 유입, 전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유입, 전환 메뉴에서 어떤 경로로 상품 페이지에 유입되었는지 유입 채널, 유입이 많은 검색어, 주문 전환율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면 하단의 표로 수치가 자세하게 표시되는데요. 여기서 홈, 검색 결과 프로모션 경로 상세히 보기를 체크하시면 키워드 플러스 검색 결과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파워랭크업 검색 결과에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즉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광고를 설정하신 후에는 꼭 이 수치도 확인하셔서 광고 효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결과를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나빴다면 결과가 나빴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선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플러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다른 키워드로 광고를 설정해보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워랭크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상품의 검색 대상을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상품에 광고를 붙이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Q10 어널리틱스를 잘 활용하는 판매자님과 활용하지 않는 판매자님이 상당히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Q10 어널리틱스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광고 효율을 최대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Q10 외적으로 SNS를 통해 상품의 조회수로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SNS 운영도 상품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한 정보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구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Q10에서 인기 있는 한국발 뷰티 브랜드인 밀크터치인데요. 이 밀크터치의 담당자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습니다. 메가 할인 성공 비결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메가 할인이 시작하기 전에 SNS에서 미리 신상품을 홍보해서 고객이 메가 할인으로 저렴해지는 타이밍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전략들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분기 메가 할인은 3월 1일에 개최되었는데요. 그 전날 2월 29일에 Q10 메가 할인 때 관심 있는 아이템은 이런 식의 트윗을 올리고 투표를 진행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3월 1일에 메가 할인 시작되었을 때는 인기 상품 재입고라던가 메가 할인 한정 사은품 제공이라던가 하는 메가 할인과 관련해서 고객이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드디어 메가 할인 마지막 날 놓친 상품은 없나요? 라는 트윗으로 메가 할인을 재상기시키는 방향으로 SNS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판매자님들 중에서도 SNS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상품의 조회수를 늘리고 매출로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는 메가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도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메가 할인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공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메가 할인 날짜에 대해서 미리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SNS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시 Q10의 주요 고객은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10대에서 30대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Z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현명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쇼핑할 때도 다른 사람의 사용 후기라던가 입소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인 만큼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가 할인 때 평소보다 20%가 싸지니까 충동 구매를 하는 고객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상품을 구매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 고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평소에 상품을 홍보하는 것, 메가 할인 전부터 주력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 신경 쓰이는 상품에 이렇게 하트를 누르면 즐겨찾기 추가라는 창이 뜨면서 상품이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상품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언제든지 즐겨찾기 상품 모아보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콘이 Q10 모바일 하단에 계속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메가 할인 때 20% 쿠폰이 발급되면 제일 먼저 평소에 즐겨찾기에 넣어두었던 상품 중에서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객이 내 상품을 얼마나 즐겨찾기 했는지 또한 Q10 어널리틱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현황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스크롤을 내리시면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품별 보기를 클릭하시고 이제 상품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상품을 얼마나 즐겨찾기에 넣었는지, 장바구니에 넣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즐겨찾기를 뜻합니다.
어떤 상품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 나갈지 결정을 할 때도 이런 수치를 참고하셔서 지금 고객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상품을 미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시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유입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Q10에서 잘 팔리는 샵의 Q10 어널리틱스 화면인데요. 검색 결과 다음으로 위시리스트 유입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시리스트 말고도 마이페이지라던가 장바구니라던가 기존에 내가 봤던 목록을 통해서 재유입되는 그런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가 할인 전에 주력 상품에 대한 즐겨찾기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다던가 광고를 설정한다던가 비메가 할인 기간에 고객에게 상품을 충분히 노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마지막은 메가 할인 직전, 그리고 메가 할인 기간 동안 광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메가 할인 시기에는 Q10에서 메가 할인에 대한 TV 광고나 지하철 광고, 야외 5개 광고들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Q10에 처음으로 가입한 신규 고객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잘 팔리는 판매자님의 경우 평소보다 메가 할인 기간에 광고 예산을 늘리고 메가 할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활용하시는 곳도 많습니다. 메가 할인 기간에 전반적으로 고객 유입이 늘어나긴 하지만 역시 트래픽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건 메가 할인 시작일과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도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제일 핫하잖아요. 첫날은 이제 새로운 기대감에 핫하고 마지막 날은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아쉬움에 핫하고요. 많은 고객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가 할인인 만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날, 마지막 날, 다음으로는 쿠폰 마감일에 트래픽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가 할인 쿠폰은 1차, 2차, 3차 총 3번 발행이 되고 각각의 사용 기한이 있는데요. 1차 쿠폰은 4일째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차 쿠폰은 8일째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쿠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Q10을 방문하는 고객도 늘어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타임세일이나 메가 할인, AD 등의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는 메가 할인 직전의 광고, 그리고 할인, 포인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 메가 할인 기간 중도 아니고 메가 할인 직전인가? 며칠만 기다리면 20%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메가 할인 직전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을 수가 있나? 의아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메가 할인 직전은 평소보다 구매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기간을 노려야 합니다. 평소보다 구매가 위축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적은 판매 실적으로도 인기 상품 랭킹에 진입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 상품 랭킹에 진입하면 더 많은 고객에게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메가 할인 전에 상품이 메가 랭킹에 진입하면 메가 할인 첫날 고객의 트래픽이 가장 높아지는 첫날에도 초반에는 이제 랭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의 샵은 이제 메가 할인이 아니라 메가포였기는 하지만 메가포 직전에 상품을 파격적으로 한정 수량 할인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판매가가 3,200엔인데 이제 300개 한정으로 500엔에 판매를 했네요. 거의 80% 넘게 할인을 했는데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 상품은 메가포 첫날 당당하게 인기 상품 랭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메가포 인기 상품 순위에 들었던 것이 남은 메가포 기간에도 높은 판매량으로 이어졌습니다.
메가 할인 기간은 가격 모니터링이 되는데 상품가를 조정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메가 할인 모니터링 기간은 대개 이제 메가 할인이 시작되기 전에 끝납니다. 때문에 메가 할인, 이제 모니터링이 끝나고 메가 할인이 시작되기까지 뭐 한 이틀? 많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 낮춘 걸 잊어버리고 메가 할인이 시작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가격 높인 걸 잊어버리고 메가 할인이 시작하면 메가 할인 참가 제외 처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수정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을 변경했을 때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직전에 변경한다던가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단 메가 할인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되면 가격 변경을 해도 된다는 점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 할인 외에도 샵 쿠폰을 발급한다던가 피드백 혜택을 설정해서 메가 할인 직전에 최대한 많은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인하면 뭐 남는 게 있나, 적자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입고 상품을 만들고 입고 상품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끼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로티세리 치킨이나 뭐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피자, 이런 상품들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어쩌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이 고객들이 다른 상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판매 전략인 건데요. 온라인에서도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판매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시 이미지의 샵의 경우 메가포 상품만 모아볼 수 있는 Q 스페셜 기획전을 만들고 셀러샵의 배너로 설정했네요. 그리고 샵 쿠폰도 설정하고 배너 이미지로 만들었는데요. 6,000엔 이상 사면 더 저렴해집니다. 3,000엔 이상 사면 더 저렴해집니다. 이런 문구도 기재해서 고객이 다른 상품의 추가 구매를 고려하도록 어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소위 샵의 주력 상품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고 링크를 설정해서 상품 페이지에 방문한 고객이 다른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입구 역할을 하는 상품에 이렇게 다른 상품의 배너를 설치함으로써 고객이 다른 상품에도 관심을 갖고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수익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방법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한 Q10 어널리틱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유입 전환 메뉴의 하단표를 보시면 상품의 유입 경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셀러샵을 통해서 상품에 유입된 수, Q 스페셜 기획전을 통해서 상품에 유입된 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상품의 조회수를 늘려나가 보세요. 네, 조회수는 이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주문 전환율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보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으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회수와 전환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게 너무 많다 싶으시다면 역시 조회수 부분을 먼저 개선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클릭하지 않으면 전환율 이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먼저 더 많은 고객이 상품을 봐주시도록 조회수를 개선하는 작업을 우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조회수 개선 방법들을 모두 클리어하신 판매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도 실행에 옮겨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는 큐텐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인데요. 여성들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아래를 보시면 37,000개 이상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이제 고객 평가가 4.6점이면 이 상품이 얼마나 이제 만족도가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런 인기 상품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 상품을 뜯어보면요. 일단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상품의 추가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큐텐에서는 썸네일 이미지 1장과 추가 이미지를 50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이미지는 모바일에서 썸네일을 오른쪽으로 밀면 쉽게 넘겨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품 페이지까지 스크롤을 내려보시기 전에 일단 추가 이미지부터 빠르게 훑고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고객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추가 이미지에서부터 상품의 다양한 매력을 고객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은 상품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동영상을 설정했더라고요. 이 상품은 단백질 보충제이니만큼 얻을 수 있는 건강한 삶,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싶어지는 직관적인 동영상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큐텐의 주요 고객인 Z세대는 이미 틱톡, 유튜브 등 이제 쇼츠 활용에 익숙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어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정지 화면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상품의 생생한 사용기라던가 상품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을 설정해보세요. 두 번째는 랭킹 이미지입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거둔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어필하고 있는데요. 한국 판매자님들은 한국 쇼핑몰에서 거둔 판매 실적들을 이미지화 하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 자료입니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상품의 신뢰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큐텐 한정판 맛을 판매 중이라는 점, 큐텐에서만 살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어필함으로써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공한 샵들이 취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전략을 참고로 해서 상품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이미지를 설정해보세요. 주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합니다. 상품 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품을 더 볼지 나갈지는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3초 안에 고객의 흥미를 끌어야 고객이 다음 스크롤을 내리고 상품 정보를 읽어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는 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중심을 두고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한 샤워헤드의 상품 페이지입니다. 샤워로 이제 전신 에스테틱, 스킨케어 발상의 샤워헤드 같은 문구를 통해서 샤워헤드로 스킨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캐치프레이즈는 고객이 상품을 궁금해하게 만들고 주문 전환율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기능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문구로 표현함으로써 고객의 관심을 끌고 생활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감성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붙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 같은 AI를 활용하시면 캐치프레이즈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선크림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키워드 플러스 예시라던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챗GPT를 사용한 이제 선크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챗GPT를 잘 사용하려면 일단 질문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뭐가 필요한지 기재하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나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리뷰를 바탕으로 이제 일본의 10대, 20대 관심을 끌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알려줘.
사실 그냥 캐치프레이즈를 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내 상품에 실제로 남긴 후기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면 좀 더 내 상품에 커스터마이즈된 문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도 참고하도록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시사항으로 원하는 방향성을 디테일하게 기재했습니다. 일본어로 캐치프레이즈를 작성하되 한국어 뜻도 알려주고 글자 수도 지정하고 고객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성적인 문구로 작성하도록 해요. 방금 전에 질문을 통해 얻은 챗 GPT 답변입니다. 한국어로도 이제 밑에 뜻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효과 발군이라던가 자신감이 솟는다던가 촉촉함과 투명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던가 나다움, 지분라시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던가 저는 이 문구들이 다 상품의 장점들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좋은 문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번역기로는 얻을 수 없는 문장 수준인데요. 이렇게 챗 GPT를 잘 활용하면 상품 페이지 수준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은 챗 GPT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소화하기 벅찬지 지시사항 몇 개는 건너뛰고 답변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계 질문에 질문을 던지면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시사항이나 조건을 수정해 가면서 여러 번 질문을 던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 챗GPT는 무료로 얼마든지 활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시로 들은 이제 지시사항 말고도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상품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아이디어를 얻어보세요. 다음으로 조회수와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샵 쿠폰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샵 쿠폰을 설정하면 검색 결과에서도 얼마짜리 샵 쿠폰이 붙어 있는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클릭을 유도하고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메가할인 기간에도 메가할인 쿠폰과 샵 쿠폰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20%보다도 더 저렴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 클릭률을 높일 수 있고 주문 전환율 상승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품 페이지에도 발행 중인 샵 쿠폰이 있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샵 쿠폰을 설정하시려면 일단 JQSM 프로모션, 단골 고객 이벤트, 단골 고객 쿠폰 메뉴에 접속을 하셔서 샵 쿠폰을 추가하고 응모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위에서 샵 쿠폰을 설정하고 밑에서 응모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쿠폰을 발행하실 때 3,000엔 이상 구매 시 100엔 할인과 같이 조건을 설정할 수 있고 내 샵을 즐겨찾기에 등록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장 발행할지, 한 고객당 한 번만, 이벤트 기간 중 한 번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할지, 하루에 한 번씩 발행할 수 있도록 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설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이 샵 쿠폰도 설정해서 활용해보세요. 특히 이 샵 쿠폰을 발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샵 쿠폰을 발행했을 때 내 샵을 즐겨찾기 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샵 팔로워를 늘리는 데 있어서도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메가 할인 때 이제 q10에서 할인 금액의 10%를 부담한다고는 해도 판매자도 이제 10%를 부담해야 하니까 이미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샵 쿠폰까지 발행을 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메가 할인 기간은 샵 팔로워를 늘리기에 제일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샵 쿠폰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 할인은 q10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만큼 신규 고객도 많이 방문하고 전체적으로 사이트 트래픽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화면의 판매자님은 메가 할인 기간 동안 평소보다 4.1배 많은 팔로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샵 팔로워에게는 주 1회 무료로 이메일이나 푸시 알림을 통해서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 안에 샵의 주요 상품도 함께 홍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팔로워가 늘면 늘수록 이 쿠폰 푸시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메가 할인 기간 외에 평소에 앞으로의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샵 팔로워는 아주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됩니다. 때문에 이 메가 할인 기간 잘 활용하셔서 샵 팔로워를 최대한 늘리세요.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회수와 전환율 향상에 대해 6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혹시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 할인이 시작하기 전에 상품을 최종적으로 정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관련 영상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